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의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사건만큼 충격적인 사건도 없었기 때문이겠죠. 이번에 해경과 군의 양심 고백으로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추가 보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이 더 드러났다고 합니다. 자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피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월북자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은 진짜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수많은 국민들을 분노에 빠뜨렸던 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이었습니다. 도대체가 공무원 진상규명이 중요한 일이냐,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당명이 더불어민주당인데 그 민주당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데 진실규명, 정의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당명을 바꿔버리세요. 뭐로 바꿀까? 먹고 사는 당 이렇게 바꿔버리세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우상호 얘기를 딱 듣자마자 한 장의 사진이 떠오르더라고요. 워낙에 유명한 사진 아닙니까? 1987년도 대학생이었던 우상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민주주의가 됐거나 정의를 부르짖었던 대학생 시절의 우상호, 그 우상호가 2022년도에 현재의 우상호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봤을 땐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야, 진짜 얼굴 하나도 안 변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해가지고 흑백 처리가 안 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87년도 사진인지 2022년도 사진인지 구분이 안 돼요. 좋은 당명이 한 가지가 더 나왔네. 먹고 사는 당, 그것보다 우상호의 시간은 거꾸로 간 당,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민주주의가 됐거나 정의가 됐거나 그런 거 외치지 마시고 그런 자격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동안의 비결이 뭔지 그거나 그냥 설파하시기 바랍니다. 왜 도대체 윤건영이가 됐거나 우상호가 됐거나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해가지고 하는 거겠습니까?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어떤 진실을 숨기려고 했는지 추가적인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우선 일단 이 워딩부터 한번 보시죠. 군이 뭐라고 합니까? 북한이 우리 국민을 피격하고 난 뒤에 소각을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해명을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정상적이고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적어도 국가의 군이라고 한다면 자국민이 저런 식으로 피격을 당하고 소각을 당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으면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희한한 것이 뭐냐? 저런 식의 군의 반응이 언제 나왔던 거냐? 2020년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나왔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하더라도 군은 분명히 정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갑자기 등장을 하냐? 서욱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각에 대한 입장을 갑자기 바꿔버려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추정을 한 것인데 그거를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단언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소각을 했냐 안 했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피격을 했던 게 실수였던 것이냐 아니면 의도적이었던 것이냐 이거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소각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실조차도 애당초 어떻게 알아차렸습니까? 빨리 정확하게 알아차렸던 것이 아니라 뒤늦게 알아차렸던 내용이었습니다. 뒤늦게 알아차리고 뒤늦게 발표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때부터 끌어모을 수 있는 정보를 다 끌고 모아가지고 그리고 최대한 신중히 검토하고 난 뒤에 그리고 발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무슨 콩에 번개불 구워 먹듯이, 콩에 번개불 구워 먹으면 안 되지,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갑자기 서욱이가 나타나가지고 입장을 바꿔버리니까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식의 의문에 대해서 민주당이 보인 반응은 뭐였습니까? 국방부의 심정이 고해 성사를 듣고도 말 못하는 카톨릭 신부의 심정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놈의 신부가 저런 신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보면은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허구한 날 신부님을 막 꺼내들고 허구한 날 막 성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또 조국을 비호하겠다라 그래가지고 조국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떠오른다. 마리아의 심정이 떠오른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인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심정이 떠오른다라고 얘기하지를 않나. 그렇게 종교적인 힘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못하러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그냥 이참에 당도 새로 만드시는 김에 종교도 하나 새로 만드세요. 더불어 함께 가는 당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300명 모이면 다 같이 하늘나라로 간당 이래가지고 당도 하나 만드시고 종교도 하나 만드세요. 이것 보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정치적으로 극복을 하겠습니까? 종교적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지. 기가 막히게 또 사흘 만에 입장을 바꿔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얘네들도 사흘 만에 입장을 그냥 바꿔버립니다. 이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정치를 할 때가 아니라
간판 내리고 종교 집단 새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모든 것들이 운명적으로 다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뭐 사흘 만에 입장을 바꿔버리는데 이거 뭐 운명이 아니면 뭐겠어요. 뭐 다 됐네. 준비할 것도 없네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성경책은 뭐 문재인의 그 운명이단가? 그건 뭐 성경책으로 쓰시고 당명은 또 더불어 함께 가는 당 이렇게 바꾸시면 되네. 다 됐네요. 그냥 정치하지 마시고 종교하세요. 도대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청와대가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월북에 방점을 두라. 이렇게 지침을 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대한민국 국민은 실종자에서 뭐가 됐습니까? 월북자로 바뀌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이비 종교 집단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더 있죠. 있던 사실을 없던 사실로 만들고 없던 사실을 있던 사실로 만드는 현실 자체를 조작하고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 지금 역할을 누가 대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이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해주는 겁니다. 이번에도 김어준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보기엔 월북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로 내세웠던 게 뭡니까? 왜 도대체 신발을 일부러 벗어났겠냐? 그렇게 실수에 의한 실종이었다라고 한다면 신발을 벗어놓지는 않았겠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해경이 공개했던 이 신발을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알고 봤더니 그 신발에 다수의 DNA가 검출됐었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그게 진짜로 실종된 사람의 것이 맞냐? 이거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김어준이 뿐만이 아닙니다. 아예 그냥 전부가 나서가지고 있던 사실을 조작하고 왜곡했습니다. 월북한 것이 맞다라고 얘기했던 두 번째 근거가 뭐였습니까?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권위가 조사를 해보니까 정부에서 빚을 2배 가까이나 부풀려가지고 발표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죠.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월북자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던 사실을 조작하고 왜곡해가지고 사람들이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더불어 함께 가는 당이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질 수 있던 배경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실하게 자기 말을 잘 따르는 신도들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포상이 또 있어야 되겠죠. 우선 일단 제일 첫 번째, 그때 당시 해양경찰청장이었던 김홍희. 애당초 이 사람은 해경 역사상 최초로 2단계 승급을 해가지고 청장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문재인이라고 하는 신의 가호를 받은 사람인데 감히 문재인에 대적해가지고 진실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 사실상 그때 당시 사건을 총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종된 공무원이 빚 때문에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 라고 얘기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사건 발생 3개월 후에 치안감으로 승진을 하죠. 아마 오늘 제 영상을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해가지고 고민하는 게 뭐예요? 민주당이 됐거나 문재인이 됐거나 저 인간들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하냐?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이미 예전부터 저 사람들의 정신은 우리랑 같이 현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늘나라로 가 있던 겁니다. 하늘나라의 정신이 가 있는데 우리 같은 범인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저 인간들이 왜 저럴까?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해결책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뭐 없죠. 해결책이 없지. 정신이 지금 딴 나라에 가 있는데, 딴 세상에 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거를 해결합니까? 그냥 사회적으로 격리할 수밖에 없지. 정말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저 인간들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